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 금요일 오후 어떠한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앞두고 정말 조용할 것 같았던 오후인데요. 한 번 더 탄력을 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 열도록 하죠. 자, 오늘 오전에 공정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처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법, 이 정책적 모멘텀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플러스 알파를 가진 증권주에서 나오고 있는 시선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씩 챙겨볼 텐데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정책 좀 크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가는 건 증권주예요. 조금 전에 상상인증권까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 일변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섹터 전체의 대세 상승기 증권주가 일단 맞았다라고 봐도 괜찮은지 먼저 점검해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오른 증권주들 일부가 소위 말하는 동전주였다가 오늘 이제 지폐주로 또 변환되는 과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증권주들, 대표적으로 뭐 LS증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른 증권주를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가 오늘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키움이라든지 유안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기 시작한 게 이번 주만이 아니라 지난 3분기부터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그중에 미래에셋증권은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테마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그 누구보다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갔던 상황.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도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금 코스피 5천으로 이 정도의 성과. 근데 여기서 코스피 5천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 대금이 만약 코스닥 지수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포인트인 뭐 3,000포인트까지 올려주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실적적인 면을 통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과세 분리관세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하는 원동력이 지금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그러면 나도 증권주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었을 땐 기존에 강했던 쪽을 그러면 사야 되느냐 네. 아니면 오늘 움직이기 시작한 쪽을 사야 되느냐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과 은행주들은 ETF를 활용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매출 구조가 A와 B와 C가 뭐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비슷비슷하고 비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한 종목을 특정 지어서 사게 되면 그게 안 갈 때 굉장히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은행이나 만약 코덱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휴를 앞둔 지금 시점에 지금 시간에 종가 베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도 그리고 증권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ETF를 활용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그럼 택이라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은요, KB금융, 먼저 오른 금융지주사들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은행에서 자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증권 자본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도 저희가 택1 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태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해야죠. 해야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보다는 증권을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비겁한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네.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한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이쪽을 보는 게 보다 좀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규모를 또 놓고 보더라도 이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KB금융이 이제 그동안 가장 또 강세였던 것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PBR이 좀 제일 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올라왔었던 것뿐이지 여기도 사실 누가 더 좋고 나쁘고를 판가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모든 것은 타이밍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야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과는 자사주 소각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증권이라는 키워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신증권이 오늘은 쏘아올린 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대신증권의 이 환원 정책 그 이후 스토리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자사주 소각 그 비중 많은 쪽에서 추가적인 트리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 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자사주 비중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장기간의 수혜를 받는다면 선택적과 집중을 좀 더 이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변방에 있던 이제 증권주들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자사주 소각에 의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대신증권만 말씀드리면은 최대 주주 이제 지분율이 한 18%에서 소각 전량 소각한다고 해서 그만큼 정도 이제 주가가 시작했을 때 18%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상승률이 이제 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지만 아직까지 좀 유지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종목을 저는 선택을 한다면 앞서서 이제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 뭐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뭐 40% 이상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온다면 더 한번 상방향을 돌파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탑픽을 그래도 뭐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증권사들의 목표까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 비중이 한 23%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스페이스X 또 이 자산에 대한 또 가치와 더불어서 이 코비드 인수 또 SOT 플랫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IMA 또 이 종합 투자 계좌에 대한 사업자 선정 그걸로 봐더라도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 두 종목만 가지고 가도 증권주에 대한 수익을 조금 더 장기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수록 증권주들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올랐다고 한들 뭐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이 주식들이 무빙이 일부 있겠지만은 그 미붕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증권주들의 펀더멘탈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요. 미래에셋증권 이전에도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을 때 이쪽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됩니다라는 대표님의 조언도 있었는데 앞서 미래에셋증권 포인트 언급해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후에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쪽에서 수익을 누리려면 어느 타점을 노려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구간에는 버거울까요? 버겁죠. 왜냐하면 오늘은 지금 64,000원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는 5만 원대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이 이 정도의 기업을 통하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스페이스X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았을까? 근데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한 가치를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계속 배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앞서서도 뭐 앞에 5자에서 6자로 변했다고 한들 그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에 대한 시각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이 더 잘 가면 증권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있는 금요일 오후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570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구간 5,573선의 등락 과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침에 약간의 주춤하나 싶었던 삼성전자 지금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 넘게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고가 랠리 또 한 번 움직이는 증권주와 함께 삼성전자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향해 가는 이 과정 저희와 함께 점검 또 한 번 해보시죠. 그 전에 하나만 더 체크하고 정책에서 넘어갈까 하는데요. SK텔레콤도 한번 점검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수 플러스 우주항공 신성장 동력이라면 이쪽은 엔트로픽 AI로의 재평가가 더 맞는 선택일까요? 그런데 뭐 여기도 배당 정책이 있으니까요. 어떤 메리트로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다 지금 어떻게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SK텔레콤 하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이유는 배당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그동안 참 모자랐던 부분은 속도였어요. 움직이는 속도, 변동성. 그런데 엔스로픽 투자의 성공이 지금 SK텔레콤 주가의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속도를 지금 더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끌고 가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SK텔레콤을 투자를 막 크게 해본 적은 없어요. 워낙 방어주 성격이 맞아요. 깊고 이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는 기술주들을 보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기업이 간밤에 비상장사 기준으로 최고 규모의 지금 기업의 가치를 보여준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의 IPO 일정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 될수록 SK텔레콤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굉장히 또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속 보유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종목은 방어주다 하면서 안 보고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의 변화, 또 새로운 눈길로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요즘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도 여기에서 또 다른 영역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HF4 양산 출하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설 연휴 이유가 아니라 오늘 출하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기술력으로 또 한 번의 초격차 발휘되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김성원 대표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3% 이상 오르다가 좀 쉬어가나 했죠. 시초가까지 주춤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분주하게 이 고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2.69% 1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점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전자 HBM4를 이 양산 출하 소식 보면서 오전에 다 반응 나오고 쉬어가나 싶었다가 지금 1시 구간 넘어서 재시동 걸리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 특징적인 부분 콕콕 대표님 찝어주신다면요. 저의 의견은 또 변함이 없는데, 제가 전에도 이제 장비주를 이런 이 변동성을 이겨내실 거 아니면 그냥 두 개 종목이 제일 낫다라고 맞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의 이 무빙을 보면은 61선 부딪혔고 21선 부딪혔고 지금은 5일선을 그냥 타고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삼성전자를 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정만 나온다면 대기 매수에 굉장히 강한 거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 또 노무라에서 이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33조였다가 이제 40조까지 상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너무 계속 높아지면서 1분기 만약에 이런 이 높아진 눈높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유동성, 이제 수급에 대한 공백을 지금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거든요. 진짜 메이저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해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마이크론, 이제 바로미터는 있어요. 우리가 매매하기 쉬운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했는데 3등주가 올라가는데 1, 2등주가 이제 반등하지 않을 소냐. 그래서 마이크론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디램 가격이나 낸드 올해 이제 1분기죠. 가격 상승을 원래 한 40-50% 보다가 지금 2배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는지,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1시 반 지나가면서 여기도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 전 가격에도 못 샀는데 지금도 손이 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만 이 두 종목의 보유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갈리는 건 대표님이 더 잘 아실 테니, 지금 90만 닉스 다시 앞두고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삼전에 또 한 번의 고점 뚫은 거, 어떤 점이 기술적으로 지금은 진입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하이닉스죠. 왜냐하면 하이닉스요? 차트만 보시면 매매하기가 되게 좋은 게 두 종목이 같이 이격 같은 경우에 같이 이격을 늘리면서 상승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일주일은 삼성전자 상승률이 좋았고
SK하이닉스는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삼성전자에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삼성전자 좀 덜어내고 SK하이닉스가 횡보할 때 좀 샀다가 SK하이닉스가 이격이 벌어지면 일부 좀 매도했다가 또 삼성전자 사고 이런 전략도 저는 되게 좋은 전략으로 보거든요. 제가 장비주를 싫어하고 소부장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폭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손절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매매 관점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SK하이닉스 횡보할 때 잠잠할 때 매수하셔서 이격 벌어질 때 매도하셔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차이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고점이 막혔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더라도 이 키 맞추기를 활용해 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어요. 사실 김태성 본부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소부장을 갈까 했지만 오늘은 본부장님 저희 이 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 본다면 그러면 다시 기술력 측면에서 돌아와서 굴욕을 다 씻어낼 거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탑재하고 오늘 마무리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까지 타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PBR 기준으로는 이미 좀 목에 찼고 대신에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걸 계산하고 투자를 하는 자금이 들어온다기보단 조금은 욕심을 부리는 투기성 매수세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HBM4 이거 양산된다는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물론 이제 시기가 앞당겨졌죠.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HBM4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원래는 안 된다고 했었다가 하루 만에 반박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투심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두 기업을 보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다수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걸 나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면 20만 원을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을 좀 찍고자 하는 물량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라 저는 지금 사고 혹은 보유하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20만 원, 100만 원 넘어가고 나서 그래도 흔들릴 때 내가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그때 대응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그냥 하면 20만 전자, 100만 닉스까지는 그래도 네, 좀 부담을 간다. 덜고 네. 일단 가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은 이어갈 자리, 지금은 네. 메리트가 있는 자리란 점까지 좀 가격적인 아이디어도 오늘 좀 상세히 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고민의 영역에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2차 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의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도 이제 바닥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스닥 쪽이 오늘도 1.5%, 장중에 2% 하락폭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호 대표님, 저희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가 엘코프로가 아니라 다시 알테오젠입니다. 수급의 힘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2차 전지는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2차 전지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시장의 유동성이 그냥 코스피로 워낙 향하고 있다. 그렇죠.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유동성들이 굉장히 코스피로 많이 몰렸다. 대형주 위주로서. 근데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다 놓을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부실 기업 관련된 이제 퇴출 방안도 막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코스닥 시장의 이 흐름이 조금 이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잡음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쯤에 그리고 상법 개정 이슈라든가 이런 대형 이 메머드급 호재가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옮겨올 때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당장 뭐 에코프로냐 아니면 알테오냐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당연히 이 실적으로 보나 아니면 펀더멘탈 보나 뭐 알테오젠이 좋고 에코프로가 매력적이라서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릴 장세가 앞으로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코스닥 기업이 최대로 지금 200억까지 이 상폐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조금 수그러들 때 그때쯤에 아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거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다 올려줄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셀 종목들 만약에 이제 LG 엔솔이라든가 이번에 2차 에너지 이제 그
사업에서도 SK온이 이제 대반전에 좀 결과를 따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요거는 단기 악재에 불과하니까 조정 시점은 그래도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는 셀 업체 쪽에서도 또 기회는 있다. 그것이 당연히 엔솔이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어저께 좀 반등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악재가 해소될 때는 또 급하게도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셀 업체들 그리고 2차 ESS 정부 입찰 관련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꺼내주셔서요. 폭발력이 향후에 나타날 타이밍은 언제로 보시는지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차에도 2차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심으로 본다면 LG 엔솔의 힘을 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언제쯤 전반적인 이 업체 섹터에 대한 반응은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딱 하나가 제일 제가 그래도 좋은 하나 이제 액션을 좀 취한다고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아틀라스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또 자동차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호재로서 발휘될 수 없다라는 얘기 논리가 막 있거든요. 이거는 업황 자체가 많이 흔들릴 때 나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엮어서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현지화 전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말고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어느 타이밍에 진입하면서 어느 종목으로 노릴지 이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원픽을 이 안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좀 원픽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좀 타이밍 맞게 요즘은 딱딱딱딱 그 전에 가져와 주시잖아요. 네. 마침 그래서 2차전지에서 원픽 가져와 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했습니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날 2차전지 말하면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또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2차전지도 한 번쯤은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EV 쪽 전기차 시장에 거는 기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로봇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앞서 대표님의 이야기대로 이게 정말로 전기차를 대체할 거냐 말 거냐는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ESS 에너지에 대한 저장 장치 관련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하나큐셀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너지 저장 장치 6기가와트 공급 계약 체결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걸 보면 규모가 원전 6기에 달하는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ESS에 들어가는 LFP 소재와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겠는가.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요. 업황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거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한번 단기 반등세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손절 라인 20만 원, 상승한 다음에 26만 원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정돼서 이 종목만 공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고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추가 전략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4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었던 그 높은 가격대까지 가려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설 연휴 끝나고 코스닥 지수에 수급이 들어온다 했었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움직이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 혹은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한번 소재 쪽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일장 랭킹5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까지는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